결혼식 당일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지역과 보아의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보아가 자취를 감춘 겁니다. 신부 대기실은 비어 있었고 드레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지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아의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안을 우롱하자는 겁니까? 상철은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사돈,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보아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정? 내 딸을 사라지게 한 게 사정입니까? 난 이 결혼, 이제 끝이라 봅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식은 파탄이 났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언론에도 곧 소식이 퍼졌습니다. 재벌가 딸 결혼식장에서 돌연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체면도 가족도 사랑도. 김다정은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혁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상철은 냉정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거다. 내가 뭐라고 했냐? 책임 없는 사랑, 계산뿐인 결혼 결국 이렇게 터지지 않았냐? 이수빈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사랑이든 결혼이든 결국 사람인데 오빠는 사람보다 체면을 먼저 골랐잖아. 이지화는 말없이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한편 보아 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저 집안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해야겠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 준 값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다. 그러나 보아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지인들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혹시 보아가 스스로 도망친 게 아니냐, 누군가 끌고 간 게 아니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성재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장에서 이미 이 결혼은 거래라고 폭탄을 던졌던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술잔을 앞에 두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아가 사라졌다. 설마 그날 내가 던진 말 때문에? 그때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찾는 답은 내 가까이에 있다. 보아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없다. 성재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어둑한 방에서 남편 박진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아가 사라졌다더군. 박진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지만 저에겐 기회입니다. 하늘건설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집안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성재를 키워줘. 지역은 끝났어요. 하지만 성재는 다릅니다. 하늘건설은 결국 성재 같은 사람을 찾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 일 당신 손에 맡기겠네. 며칠 후 은호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에 보아 실종 기사가 대서특필돼 있었던 겁니다. 보아 씨가 사라졌다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역이 떠올랐고 그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더는 흔들리지 않아. 내 인생은 내 자리에서 지켜야 해. 그러나 며칠 뒤 은호 앞으로 이상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하얀 웨딩드레스 조각과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어머니 정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은호야,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움직인 거 아닐까? 그 사람들이라니요? 정순이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 망하기 전 고성의 집안이랑 얽힌 일이 있었어. 내가 어릴 적 우리 집이 망한 것도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도 다 그 집안 때문이야. 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보아 씨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었다는 거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얽혀있구나. 그날 밤 지혁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다 성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그날 그런 말 안 했으면 보아가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성재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망친 거다. 내 욕심이 이 꼴을 만든 거다. 그리고 보아, 내가 보기엔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 숨겼어.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숨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보아를 사라지게 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성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보아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은호야. 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호? 왜 하필 은호야? 며칠 후 은호는 낯선 사람에게 쫓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골목을 돌자 갑자기 손이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본 은호 앞에 선 사람은 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말해줘. 보아랑 무슨 얘기를 나눴던 거야? 내가 마지막 통화 상대였다며.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보아 씨가 갑자기 전화해서 은호 씨 혹시 우리 집안에 대해 뭔가 들은 게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혁의 얼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보아가 왜 내 집안 얘기를? 한편 고성이는 한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보아의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보아는 제가 원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은호를 끌어들일 시간입니다. 정순이 집안의 옛 비밀, 그걸 드러내야 지혁도 은호도 무너집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아는 어두운 방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굳세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 모두 끝장이야.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야,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지혁은 완전히 끝날 거야. 말하지 않으면 은호가 위험해져. 보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은호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성희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은호는 곧 내 손에 걸려들 거다. 며칠 뒤 은호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다가 낯선 남자가 건넨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계약서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정순이의 남편과 하늘건설 관계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고 계약서에는 서명 대신 위조라는 글자가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결국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그때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은호 씨, 이 문서 어떻게 손에 들어온 거죠? 모르겠어요. 누가 카페에 두고 갔어요. 하지만 확실해요. 우리 집이 망한 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무너뜨린 거예요. 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건설이었어. 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성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업이 망한 이유, 그 뒤엔 하늘건설과 고성이가 있었어. 이 사실이 드러나면 지역 집안도 같이 무너질 거야. 왜냐면 지금 그 집안은 하늘건설에 얽혀 있으니까. 한편 지역은 은호와 성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성재야,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보아가 사라진 것도 은호 집안 얘기도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성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널 믿을 수 없었다. 넌 사랑도 버리고 거래만 줬던 놈이었잖아. 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나한텐 말했어야지. 은호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두면 안 되잖아. 성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넌 뭘 했는데? 넌 은호 마음 짓밟고 보아도 울리고 내 아버지 체면만 생각했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은호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웠습니다. 그 광경을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홀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보며 씁쓸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혁아, 내가 그렇게 나를 원망했지.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나보다 더 추해졌다. 욕심과 자존심만 남았구나. 지혁은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도 집안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게 사랑이라면 다시 찾아라. 내가 잃은 게 체면이라면 버려라.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들어야 산다. 다음 날 언론은 새로운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하늘건설 외동딸 실종 전 마지막 통화 상대는 지은호. 은호는 순식간에 세간의 화살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지은호 씨, 보아와 무슨 관계입니까? 보아 실종에 연루된 겁니까?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성재가 막아섰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뉴스 화면에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TV로 본 고성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은호도 세상에 내몰렸다. 다음은 지혁 차례다. 어두운 창고 보아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끌려 들어가게 했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 순간 철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아야, 마지막 기회 줄게. 이 편지를 기자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어. 내 선택에 달렸다. 보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건설 비자금과 정순이 남편의 죽음, 진실을 밝히다.